앞서 시장 동향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 공포감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도 무의미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판단과 분석이 중요하죠.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 주말 증시의 극단적 패닉이 심했는데 통화스와프 체결로 좀 진정되듯 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다시 주가가 빠졌습니까?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을 가져왔었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된 부분 등은 우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임시 방책이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는데요. 특히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이 침체에 빠지게 된 주요한 이유가 10년 전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에서 비롯됐다는 점보다 오히려 소비와 국가 간 왕래가 단절되면서 비롯된 경기 침체 우려가 현재 주식시장의 가치에 반영되면서 나타나는 결과인 만큼 실물 경제의 침체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결국 향후 정책 방향 역시 실물 경제의 침체의 충격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 등의 포인트가 맞춰져야 될 텐데 단편적으로 이 금융시장 안정의 표를 둔 여러 정책 등이 수행되면서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다시금 재발한 것으로 풀이가 되어집니다. 네, 실물 경제 침체가 가장 큰 이유긴 한데 지금 미 의회에서 경기부양 법안이 지금 발목이 잡혀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낙폭의 이유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 경제의 이런 부양 정책이 논의되었었던 것은 상당히 반갑고 지금의 이런 코로나19에서 비롯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을 감안했을 때 과연 비현실적인 재정 지출 확대가 정말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연말 결산 기준으로 미국 정부의 정부 부채가 약 9,800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올해 정부 부채가 1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번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대한 등장 등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지출에 대한 문제 등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주요 글로벌 정부 등이 올해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하게 될 때 다시 한번 논쟁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 경기 침체를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난 이후에 재정 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더 큰 기회비용을 들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 재정 확대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여러 어떤 정치 이념적 충돌 과정에 대한 어떤 변수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그렇지만 요즘 거래 주체별로 투자 동향을 보면 개인들만 정말 용기 있고 과감하게 사들이고 있어요. 개인들은 지금 무슨 주식을 왜 사는 겁니까? 실제로 숫자상으로 놓고 보면 올해 들어서 연초 이후에 개인을 제외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는 좀 지속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 유입은 신규 자금 성격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이탈도 막무가내로 크다라고만 단정져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10년 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학습 효과 부분, 학습 반응 등이 현재 저가 매수에 조금 더 매진한다라는 측면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연초 이후에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14조 원 가까이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현재 외국인의 보유 지분율은 지난 연말과 같은 36.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판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우리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많이 더 감소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재 외국인은 보유 지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진정돼야만 누가 옳은 선택을 했는지가 확인될 부분인 거고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상당한 리스크를 부담한 가운데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도 떨어지고 유가도 폭락하면서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간 주가 연계증권과 파생 결합증권이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ELS 관련된 부분에서 주요 비중이 큰 증권사들의 경우는 여러 마진콜 위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한 부분 등이 시장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는 다소 조금 비관적인 관점에서 조금 논의되었었던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 손실 위험 구간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또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이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반영해와 있고 다소 지금부터는 그보다 더 큰 정도로 좀 과도한 어떤 반응 영역대까지 현재 진입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난 금요일 때와 같은 지수의 급반등의 잠재력은 언제든지 현재 시장에 잠재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단편적으로 장외 파생 관련 금융상품 등에 대한 손실 규모가 어떨 것이다. 이것을 조금 규정지어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평가됩니다. 네, 노후 자금과 목돈 마련을 위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가입한 변액보험도 초비상 사태죠? 네, 우선 변액자금 같은 경우는 다소 적립 성격 자체가 조금 짙고 지난해 하반기까지 그렇게 꾸준히 어떤 수익률이 누적되지 않았던 가운데 아랫방향으로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었던 만큼 당분간 받아보시게 될 어떤 성과나 펀드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밖에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결국 경기 침체를 반영한 이후에 우리 경제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정상화되는 어떤 구간까지도 우리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당분간은 이런 펀드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은 인지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해가 커지기 전에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좀 안전한 채권형으로 혹시 바꿔야 되는 건 아닐까요? 우선은 여러 기회비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주가지수가 경기 침체를 충분히 반영한 정도까지 이미 내려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지금의 여러 선택적 전환이 어떤 손실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다시 한번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채권 등을 포함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관심 등이 커질 수도 있을 텐데요. 현재 이미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부양 정책을 연이어서 꺼내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투자 수익률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뜻한다라고 보여지게 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가급적 현금에 대한 보유 비중을 높여 미래의 정상 국면에 내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용 투자 능력을 확보해두는 부분 등이 오히려 올바른 선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시장의 바닥이 어디냐 상당히 걱정이 많고 예상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만 혹시 교보증권에서는 시장 상황을 장단기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인한 타격이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내수,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고용과 가계 소득 등과 같은 미래 경제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지해 두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문제는 현재 주식시장은 그 같은 경기 침체를 충분히 반영한 수준에 있는데 문제는 회복 속도에 대한 부분 등은 향후에 정부와 중앙은행이 수행하게 될 여러 정책 등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빠르게 시장에 효과를 낼 수 있느냐가 그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 어떤 경기 침체 요인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 금리 환경과 투자 환경만에 대한 부분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가계의 소득과 기업의 가계의 소득과 일자리가 보호받게 되고 현재 잉여 자금이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왕성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베네핏과 규제 완화 정책을 유도하는 부분 등이 그 시기를 앞당겨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